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양산이나 선글라스 챙기셔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구름 많아지겠고요. 모레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레 달라지는 하늘 표정에 대비를 해주시면서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각 지역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 연결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선 9기 시작을 앞두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6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동시지방선거 각 지역 당선인과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 전화 연결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횡성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거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먼저 당선 소감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네. 그건 바로 행성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한 지도자를 바라는 결과라고 봅니다. 예. 행성은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은 떠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일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소멸 위기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기를 알고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지도자,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끝에 선택을 받으신 만큼 당선이 더욱 뜻깊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까요? 네, 역시 미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지도력, 미래를 향한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 국민들을 유세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셨을까요? 참 많이 들었죠. 살기 좋은 행성, 행복한 행성이 되어달라는 언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행성의 미래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또 정주 환경 개선, 또 이제 시골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이런 대응책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지난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9기를 이끌어가게 되신 건데 횡성 지역의 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예, 횡성의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상수원 보호기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시작이 됐고요. 예. 지난 5월 11일 날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하고 또 구자일 원주시장님, 그래서 셋이 만나서 맺은
협약을 꼭 이행해 갈 겁니다. 이번에는 해결을 할 것이며 이미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횡성군의 미래 먹거리로 500만 관광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취임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계획이실까요? 예, 500만 관광시대는 횡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취임을 하면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철저한 준비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횡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 대한 관광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앞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횡성은 고령화가 또 진행된 농촌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한우 산업을 비롯해서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한 정책은 앞으로 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예, 횡성은 거의 절반의 인구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농촌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농업 분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산과 판매 이런 과정을 디지털을 접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횡성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품질과 유통 전 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할 것입니다. 네, 또 공약 가운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임기 내에 좀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저희 핵심 공약인 500만 관광시대를 반드시 임기 내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횡성군의 먹거리 산업이고 또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절박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횡성을 한국형 지방관광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횡성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실 텐데요. 이미 경험도 있으시니까요.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좀 횡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횡성 모습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500만 관광객이 사시사철 횡성을 찾아와서 시장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농촌 마을 곳곳을 뒤덮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광객이 넘쳐나고 생활인구로 북적대는 횡성의 꿈을 자주 그려보긴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려 50%의 득표율을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가 고령화 얘기도 나눴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나눴는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와 주거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사실은 횡성에 청년들이 살 그 보금자리 부족한 실태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인근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횡성에서 일자리를 찾고 집을 찾고 보금자리를 찾아서 횡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살기 좋은 횡성, 성장하는 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고 횡성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자, 끝으로 횡성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횡성의 역사, 문화, 자연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자열, 원자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뜻이죠. 횡성 국민들이 횡성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은 보물창고입니다. 멀지 않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 선거 결과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횡성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횡성 국민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면서 차근차근 문제들을 현안들을 풀어나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의 간추린 뉴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연극협회 강원도 지회가 제35회 강원 청소년 연극제를 이달 14일까지 원주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소공연장에서 엽니다. 이 행사에는 원주와 강릉 등에서 청소년 연극단 7팀이 참가합니다. 이 행사는 제30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의 강원도 예선을 겸해서 진행되는데요. 이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차 없는 거리의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단속 각도 조정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유도합니다. 원주 차 없는 거리는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차량 진입과 주정차가 계속돼 왔습니다. 영월군이 이달 말까지 과수 농가 병해충 예방 예찰에 나섭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을 기르는 50여 개 과수 농가입니다. 영월군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과수 화상병과 가지 검은 마른병 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40여 개 농가에는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를 추가 공급합니다. 횡성군이 2027년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1억 원 미만입니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등 2가지인데요.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할 예정인 임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원주시청에서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원공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책 공약 이행과 민선 8기 시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요? 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원주시는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이를 앞두고 어제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은 민선 8기와 다른 민선 9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각종 의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민선 8기 시정
시장 운영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8대 의혹에 대해서 민선 9기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의혹들의 책임을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밝히고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는 시정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브리핑 현장에서 원공로 문성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논란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요구를 구자열 당선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원주시 직원들이 엉뚱한 지시와 명령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가족과 원주시를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액턴경이 말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 나쁜 권력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서 첫 번째는 나쁜 권력을 뽑지 않는 거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봐야 아는 거지 나쁜 권력이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나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셋째는 권력자들이 매번 자기가 감시당한다는 그걸 알게 되면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번, 3번의 역할을 민선 8기에도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 민선 9기에서도 이 내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현장에서 원공로 문성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민선 8기 시정의 8대 의혹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이번에 이 노조가 이야기하는 8대 의혹은 법과 절차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민선 8기 사례들인데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가지고 어제 PPT로 브리핑이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주차장 부지 막교환 관련 특혜 사례, 또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미해결 등 총 8개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또 이 중에서는 원주시의 유튜브 특정 영상물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도 있었는데 원주시가 안전도시 자율방범 순찰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 제작과 조회수가 100만 회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회수 100만 이상을 내기 위해서 이 조회수를 사는데 세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민이 낸 세금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당한지 그 의혹을 게시를 했고요. 또 원주시 소통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게시판에서 이 게시글을 다소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심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듯한 게시글이 많고 또 아닌 경우에는 글이 삭제되는 듯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밖에는 원주시장 선거 TV토론회 과정에서 원광수 시장이 밝힌 공약 이행률 92.4%, 이 집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약 이행률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들이 검증된 인원인지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들을 하나씩 짚었는데요. 예. 이 밖에도 또 별정제 공무원의 복무 관련 특혜 의혹 등 총 8가지 의혹들을 말하면서 민선 9기에서는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공로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공로가 파악한 민선 8기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협 주차장 부지 막교환 관련 특혜. 두 번째, 봉산산업단지 개발자와 유착. 세 번째, 아카데미 극장 철거 시 발생된 추가 비용 미해결. 넷째, 결정직 공무원 복무 관련 특혜. 다섯 번째, 비서실 확대 개편 관련 거짓 해명. 여섯 번째, 원주시 유튜브 특정 영상물 조회수 부풀리기. 일곱 번째, 소통 게시판 편파 악의적 운영. 여덟 번째, 공약 이행률 92.4%에 대한 실체 확인. 원공로는 제기된 의혹들이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일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란이 새로운 시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수위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합니다.
네, 전임 시정의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고 출발하자는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원공로 측에서 구자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노조 측은 이번 자리가 단순히 전임 시정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주시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구자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다면평가 부활, 또 노조의 레드팀 성격 인정 등 정책 질의서에 답변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예, 투명한 행정 시스템이 정착돼서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평창군에서 문화와 교육 또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준비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평창의 매력을 널리 알릴 관광 문화 홍보 활동 소식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는 오는 6월 19일 금요일까지 2026 평창군 관광문화 홍보 SNS 서포터즈 평창 로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평창군 홍보 서포터즈 평창 로그는 평창의 관광지와 문화, 축제, 맛집, 여행 코스 등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인데요. 평창 관광 문화 축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행사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실적에 따른 원고료 지급과 콘텐츠 제작 지원, 우수 활동자 시상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어 지역 홍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6월 19일 금요일까지 SNS 서포터즈 평창 로그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세한 모집 현황은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요. 네, 평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스마트폰만 보는 우리 아이 어떻게 대화할까를 주제로 부모 교육 특강을 개최합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평창 영월 정선 축협 하나로마트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선착순 3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며 가족센터 방문 접수 후 홈페이지 가입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한 다문화 가정 관련 지원 사업 소식이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오는 6월 13일 토요일 평창광 김치 일원에서는 제10회 평창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개최됩니다. 평창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푸드트럭과 팝업 스토어, 우리 한컷존,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청소년 재능 경연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노래와 댄스, 연주 등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들을 위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찾아가는 감자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6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감자 소비 시장과 유통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품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감자는 평창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만큼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평창군이 오는 6월 26일까지 제3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46년부터 1975년 사이에 출생한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으로 이중 90%를 지원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등 다른 건강검진 대상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국가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